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저희 라디오 13주년 개국기념일 특집방송 3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특별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최근 본격적인 대권 행보로 더욱 더 존재감을 키우는 분입니다. 정권 재창출로 현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직접 얘기 나눠보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세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총리님, 오늘이 저희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인데요. 축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YTN이 뉴스 전문 채널인데 앞으로 그 전문성을 좀 더 잘 강화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예. YTN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은데 YTN 가족들이 그 언론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YTN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정 총리님, 최근 대구에 이어서 어제 또 호남도 다녀오시고요. 그 전국을 지금 종횡무진 다니고 계신데 좀 민심 좀 어떻습니까? 네. 다녀보시니까.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사실은 그 생활이 많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예. 일상의 회복을 굉장히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 극복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이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좀 다녀보시니까 특히 그 영남 쪽에 옛날에 지역 주인이 지역 감정이니 이런 것들 아직도 좀 느끼십니까? 가보시니까요? 예. 일상에서는 지역 주인은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가끔은 투표할 때만 나타나거나 정치 영역에서만 좀 잔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지역 주인은 많이 완화되고 해소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그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렇게 다니시면서 민심 청취하시면서 이제 대선 어젠다들, 공약들 이렇게 다듬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원래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1000량이면은 눈이 900량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정치는 눈이 900량이 아니고 예. 귀가 900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예. 현장에서 날선 목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들의 세련된 조언도 듣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진심을 다해서 경청을 하면서 민심이 어디서 만나고 또 어디서 갈라지는지 진지하게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민주당 내에서는 대표적인 분권형 개헌론자 이렇게 불리시는데요. 개헌 구상도 좀 하십니까? 자치분권은 저의 소신이면서 시대 정신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분권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이 이제 개헌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생각은 항상 다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개헌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가 초래한 보건 위기라든지 사회 경제적 양극화 극복에 역량을 집중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개헌의 문이 새롭게 활짝 열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심리적으로 아직 중대 본부장이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예. 백신 수급, 코로나 방역 상황 그만큼 많이 신경을 좀 쓰신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제가 코로나로 임기를 시작해서 코로나로 직책을 마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흘리는 눈물, 고통 이런 것을 쭉 함께 해왔기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무겁죠. 현재 방역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합리적인 논쟁은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마는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과도한 방역의 정치화는 지양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말씀은 방역의 정치화는 그러면 이재명 지사한테도 좀 겨냥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누굴 겨냥하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예. 언론도 그렇고 네네. 그 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역을 정치화하고 있죠. 원래 이제 오늘까지 네네. 3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 이렇게 정부가 국민께 약속을 드렸는데 예.
어제 그 약속이 지켜졌거든요. 네네. 네. 예, 어제 그 300만 명 접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걱정이 많으시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정부를 믿고 함께 해주시면 네. 원래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9월까지 3,500만 명 이상의 접종 그리고 11월 이전에 집단 면역 형성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 정부 검찰 개혁 이어서 이제 언론 개혁 얘기가 나옵니다. 그 현 정부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총님 보시기에는 이제 언론 개혁 관련해서 어떤 과제 완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언론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사실 왜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정말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래서 언론 개혁이란 말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요구되지 않도록 예. 언론 스스로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검찰총장 자리가 거의 2달 가까이 비어 있는데 새 검찰총장 얼굴 좀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후보 추천위에서 검찰총장 후보 총 4명으로 지금 좁혔는데요.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 이제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일인데. 예. 일단은 이제 그 검찰총장 추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아마 4분을 선정한 것 같고요. 네. 이 중에서 그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그 인사가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참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 총리님께서 그 대선 첫 공약으로 사회초년생들에게 1억 원 지원하는 정책 설계 중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예, 어제 제가 예.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어요. 그러시군요. 예. 예, 그 광주대학교에서 특강을 했는데 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작년에 소위 말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늘었으니까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럼 대한민국은 누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너무 아프죠. 예. 그래서 그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예. 그 일단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이 어떤 정책을 얘기하려면 재원 대책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재정은 어떻게 채우겠다고 하는 대책이 없는 발표는 사실은 그것은 좀 곤란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재원 대책까지 마련된 그런 완결된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이제 그 선을 좀 보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요. 총리님, 네. 저희 YTN 라디오가 개국 13주년 맞아서 특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13년 후에 본인 정세균 전 총리님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예, 아주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예. 13년 후에 저의 모습은 별로 중요할 것 같지가 않고 대한민국의 13년 후의 모습이 중요할 것 같다. 네. 그 미래 청년 세대들이 용기와 도전 정신을 갖고 삶의 온기와 희망을 나누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저는 그러한 길에 보탬이 되는 지혜로운 어른이 좀 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이요. 이건 제 희망사항이죠. 일단 대통령을 하신 다음에요. 예. 글쎄요. 13년 후면 예. 상당히 먼 훗날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의 노인 세대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균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3주년 개국기념일 특집 방송 방금 제 정세균 전 총리 만나봤고요. 특별한 인터뷰 하나 더 이어가 봅니다. 자, 얼마 전에 내년 도지사 재선 도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대권 도전 의지 분명히 드러낸 잠룡이죠. 네,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자, 원희룡 제주지사는요, 다른 일정 때문에 저희 출발새 아침 시작하기 직전에 1시간 전쯤에요, 인터뷰 녹음을 했습니다. 자, 원 지사와의 인터뷰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진작부터 거론된 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이요, 저희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입니다. 그 축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정말 격변의 시대에 벌써 13년 동안 정말 잘 해왔네요. 어려움도 많겠지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요, 지금 국민들이 너무 극단적인 편가르기와 서로 생각이 꽉 막힌 벽 때문에 정말 괴롭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공통의 상식을 늘 추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는데 앞장서는 그런 YTN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여당에서 그 언론 개혁 얘기하는 의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전반적인 그 이런 언론 개혁 방향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뭐 특히 그 김의겸 그 열린민주당 의원이요, 그 정부 돈으로 그 뉴스 포털을 만들겠다.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은 안 한다. 이런 건데 이런 아이디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을 이야기하고 어떤 이 깨끗함을 얘기하려면 그 사람이나 그 손이 깨끗해야 되죠. 더러운 손으로 자꾸 만지면 더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어준 방송이 균형 잡는 방송이라고 뭐 공공연히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 개혁을 얘기하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든지 간에 개혁이라고 쓰고 장악이라고도 읽는다. 그렇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진정한 언론 개혁을 한다면 자기에게 비판 보도를 하는 언론을 통제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비판을 더 허용하고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되겠죠. 지금은 의도도 그렇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없기 때문에 이런 언론 개혁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 지사님 그 최근에 그 김종인 전 위원장과 회동하셨지요? 네네. 예. 그러면은 뭐 제1야당의 모습 그리고 민심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뭐 나누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몇 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뭐 우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4월 7일 제도 보궐선거가 결국 이제 야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민심이 어떤 것을 분노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읽어서 앞으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치열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자, 원 지사님 그 최근 그 제주지사 3선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원 지사님한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좀 조언도 좀 해주셨습니까? 예,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동안 또 제주지사에 또 1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그동안 좀 잘 존재감이나 국민들이 거론되는 게 좀 약했다. 이제는 좀 강력하게 그리고 원희룡이 과연 그 국민들에게 어떻게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발해라. 그리고 필요하면 민심을 읽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랑은 뭐 이미 한 15년 가까이 늘 함께 토론을 해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진짜 다음 정권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기 위해서 아무튼 화이팅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자, 그리고 요즘 그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당과의 합당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뭐 그런 구체적인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워낙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당이 돌아가는 거라든지 합당 얘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뭐 들어가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는 좀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뭐 시시콜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대선을 하려면 본인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네. 내놓는 게 없으니까 네. 조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예. 의견들을 좀 주고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바백신 CEO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자, 백신 외교 이렇게 표현들 하긴 하는데 야당에서는 평가절하합니다 보니까 자, 이 백신 수급 문제 특히 당정 그리고 야권이 계속 충돌하는 그 문제 본질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백신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야당이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너무 그렇게 뭐 섭섭하고 한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백신이 그 작년에 확보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들을 놓쳤던 건 또 사실이고 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그 정보를 공개하는데 굉장히 정부가 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신에 공을 내세우는 데에는 너무나 지금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의구심을 갖고 비판하는 게 이제 당연하고요. 예. 하지만 야당의 비판이 뭐 백신을 확보하지 말아라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더 큰 틀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부동산 정책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종부세 관련해서 좀 여당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리는데, 뭐 중구난방, 백가증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합니다. 자, 당대표 후보들은 이제 또 부동산 특이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다 정책은 없고 표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당장은 전당대회에서의 표도 생각하고 있고 또 당 전체로서는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서만 의식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책이나 실제 그 결과는 없고 표를 의식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점점 평가가 지금 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 문 지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부동산 정책 초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대상, 누구라고 보십니까? 이를테면 뭐 청년층이요? 신혼부부? 어느 층이라고 보십니까? 부동산은 온 국민의 가장 큰 재산 목록이고 이 인생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거 안정은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실거주자들의 주거 안정도 함께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임대주택만 가지고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부자 때려잡기에만 그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요. 예. 실거주,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중산층의 형성, 그리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 다주택자라든지 투기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한 일관된 대책을 세워서 네.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가 함께 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원 지사님 마지막으로요. 저희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 맞아서 특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3년 후에 원희룡 지사님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저는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과연 대한민국이 살만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가 지금도 너무 미안하고요. 예. 13년 뒤에는 더욱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 사회 주축으로 커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저는 젊은 세대를 위한 활동을 그게 무엇이 되든 간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원희룡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도지사였습니다. 네, 오늘의 황출세는요, 저희 YTN 라디오 생일, 13살 생일 특집으로 쭉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특별한 순서 준비했습니다. 황출세에서 개국 13주년 특집으로 준비한 대권 주자 가상 토론회 시간입니다. 진행을 도와줄 송섬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게 얼마만이죠? 얼굴 까먹을 뻔했어요. 그래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네. 제가 지난 9월에 나오고 지금 거의 7개월 만이거든요. 그렇네요. 7개월 이렇게 빨리 흘렀네요. 네. 그동안 운전하면서 계속 94.5MHz 틀어놓고 오다가 네. 요즘 이제 6개월 지나가니까 이제 주파수 바꿀까 싶던 찰나에 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당분간 좀 더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네. 자, 밖에 박준범 PD가 아주 잘했다는 지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 황철수에서 좀 특별히 준비한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 특집 대권주자 가상토론회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청취자 여러분 YTN 라디오 검색하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송선희 아나운서,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대권주자 가상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이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이지사입니다. 네, 전학연 전 대표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전학연입니다. 네, 다음은 윤 전 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조직에 있었던 윤 전 총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휴, 실망입니다. 왜 저는 DJ나 MB같이 이니셜로 안 불러주는 겁니까? CS 있지 않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 그거야 뭐 안 대표가 킹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MB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왜 저는 킹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까? 야권 단일화 못 보셨어요? 이 정부 심판할 자 누굽니까? 아이, 큰 소리야. 저러면 또 철수할 텐데.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요. 대화로 얘기를 해야죠. 저는 사람이 먼저다. 문통입니다. 자, 대권주자 토론 원래 4명이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지사 전학연 대표, 윤 전 총장, 안철수 대표 4분만 모셨는데 갑자기 다른 분들이 막 끼어들고 그러세요. 네. 자, 4분께 주어진 질문이 많다. 시간 안배 공평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먼저 대권주자 4분께 백신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려요. 먼저 경기도 이지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경기도 이지사입니다. 일단은 질문이 너무 악의적이에요. 여권을 애써서 이게 분열시키려는 이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백신은 위기 상황인 만큼 과잉이 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일단 경기도청에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신하면 또 제가 원조 아니겠습니까? 백신으로 사회공헌한 제가 바로 킹이 될 자격 있지 않습니까? 이보세요, 안 대표. 그 백신은 컴퓨터 백신이잖아요. 이건 지금 코로나 백신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요. 예. 저 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왜 제가 하는 말마다 말꼬리를 잡습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좀 국민들이 듣고 계십니다. 싸우지들 마시고요. 다음 후보분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전학연 대표님. 예, 이것은 비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탕수육을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은 엄중하고 면밀하게 찬찬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제가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적에도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거 선택적 애매모호 아닙니까? 네, 선택적 모호라. 지금 옆에 조 전 법무장관님도 나오셨네요. 할 말 있으십니까? 네, 내 나라 조국을 너무 사랑하는 조 전 장관입니다. 제 의견은 나중에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끼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 주제가 너무 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하하. 사람이 또 저 문통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히말라야도 갔다 왔고 청와대 뒷산도 최근에 가봤고요. 부산도 가봤죠. 안 대표님 고향이 부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 고향이 바로 부산입니다. 참. 부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예전에 대전에 도전하면서 이제 경남도지사를 내려놨어요. 나 경남도지사 참 잘했다고 이제 자평하는데 부산하면 내가 또 경남도지사니까 가깝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분은 누구시죠? 나를 몰라. 나는 레드 홍입니다. 홍. 네, 어쩐지. 빨간불 켜고 갑자기 확 등장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레드홍 의원님이셨군요. 이봐요, 사회자 양반. 이 사람 복당 안 받아준다고 계속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만 토론 마치는 게 어떻습니까? 참. 내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리고 나 등장한 지 아직 10초밖에 안 됐어요.
아우, 다음 주제로 얼른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부동산 정책인데요. 각자 부동산 공약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학연 대표님. 이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엄중하고 면밀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줄로 압니다. 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엄중하게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다음으로 경기도 이지사님 얘기도 좀 들어보죠.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이 정치의 목표죠. 이 부동산 문제는 공정하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되는 과제예요. 무엇보다 이 부동산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정부의 무능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 정부를 단호하게 심판할 자 누굽니까? 어머, 오랜만이네. 누구세요? 예, 접니다. 아, 정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 적고 아직도 하세요? 다음 윤 전 청장님. 제가 봤을 적에 이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한 사안입니다. 최근에 그 LH 문제도 그렇고 선택적으로다가 집중적으로다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꼭 발언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문통님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가 정말로 위중합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서로의 일상이 일상다워질 수 있도록, 또 나라가 나라다워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자, 오늘 대권주자 가상 토론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긴 했는데, 자, 청취자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8239님께서 지금 성대모사 하고 있는 분 배칠수 씨인가요? 라고 보내주셨고, 6338님께서는 성대모사 하시는 분이 안윤상 씨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송소미 아나운서. 네. 누구죠? 지금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저분? 저분 좀 분발하셔야겠네요. 안윤상 씨라뇨. 요즘 떠오르는 대세 유튜브 성대모사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떠오르는 대세 이상민입니다. 쑥스럽네요. 근거 없는 말을 하려니까. 예. 자, 송소미 아나운서랑 아까 한 7개월 만에 지금 네. 봤는데 네. 우리 이상민 씨도 네. 우리 같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그때? 그렇죠.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죠. 진짜 옛날이네요. 벌써 작년 일이니까. 6개월여 전이네요. 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저는 이제 개인 방송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대선 주자들이 많이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보면서 성대모사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보니까 전학연 네, 뭐 아주 잘하셨고. 전학연입니다. 어때요? 좀 막 발전한 것 같으세요? 그때보다 일치월장. 뿌듯합니다. 성공했어. 네, 이래서 오랜만에 나와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요. 저희 방송 잠깐 쉬시는 틈을 타서 이렇게 자신의 역량 발전을 위해서 당금질 엄청 세게 하셨나 봐요, 보니까. 네, 자기 개발해야 됩니다. 예. 이 경쟁 사회에서는 뒤처지면 큰일 나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또 달리 또 그 연구하시는 또 있다면서요? 방금 전에 이제 또 그 윤 전 총장, 윤석열 총장 했었고, 그래요. 예.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제가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좀 짧습니다. 뭐 들려드리면은 할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적에 진보 지정에서 이제 뭐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내가 뭐 구태 이렇쿵 저렇쿵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러지 맙시다가. 참. 네. 누구세요? 홍준표 선대표. 예. 이러면 우리 또 6개월 있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또 나갑니까? 정말. 정말. 자, 요즘 또 이제 재보궐선거 4월 초에 7일 끝났고 이제 또 내년에는 이제 3월달에 대선이 있고요, 6월달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정치의 계절, 그렇죠. 계속 이어지는데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가 정치 과잉이다 이런 말도 하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치의 과잉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거 이게 또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또 정치 과잉 덕에 이상민 씨가 바빠졌잖아요. 저는 또 1+1이기 때문에 같이 바빠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정말 그런데 보니까. 네, 자꾸 묻어가려고 하시는데 저는 경주마처럼 제 길을 가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 김종인 전 위원장 말고 또. 사실은 이 윤 전 총장을 하기 전에 그 오세훈 시장을 연구하다가 윤 전 총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요? 오세훈 시장 진짜 현역이 됐으니까. 시장이니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훈입니다. 10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잘 모르겠네요. 밖에서 지금 박 PD가 비슷하지 않다고. 표정이 안 좋으시죠. 절레절레. 저희 또 6개월 뒤에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은 다른 전직 대통령 혹시 없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까 또 MB 했었고. 안녕하십니까. MB예요. 국밥 먹고 싶네요. 이런 거.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라디오,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 13살 됐습니다. 축하 인사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아니, 아직 13살밖에 안 됐어요? 예. 저는 진짜 한 30년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YTN 라디오. 정치인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상민. 저는 이제 13주년이라 그래가지고 또 13년 동안 많은 사랑을 또 받았잖아요. 근데 저 아직 이거 모자라다고 봐요. 그래서 130주년까지 조금 더 사랑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우리 오늘 드리겠습니다. 과하다. 130주년 좀 과하지 않아요? 13개월 후에 저희가 등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YTN 라디오가 봄철 개편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혹시 다시 좀 초빙을 하면 다시 나와서 방송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상민 씨가 나오면 당연히 언플언으로 나오는 거고. 저는 YTN 라디오만 들어요. 근데 또 저는 상민 씨 없이 혼자도 좀 잘 나와요. 저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또 분열을 묻어가려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7개월 만에 함께한 오늘 성대모사로 들어본 이 정치 토론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때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훨씬 급이 올라간 더 인물이 더 많아져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봄철 개편 때도 두 분 다시 뵙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소미 아나운서,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방금 3부에서는요. 성대모사로 대권 주자들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들 만나봤습니다. 자, 잠시 뒤 4부에서는요. 성대모사 아니고요. 진짜 목소리로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딱 3분 20초 뒤에 뵙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3부 마칠 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엔 진짜 목소리로 들려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 수도권 최초 보도 전문 채널이죠. 개국 13주년 맞아서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축하 메시지가 속속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희 개국 13주년 축하 메시지 들어보시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24시간 뉴스 전문 FM YTN 라디오의 개국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속보는 시간을 가리지 않죠. YTN 라디오는 세상 곳곳의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알리는 24시간 뉴스 시대를 국내 언론 최초로 개막했습니다. 벌써 개국한 지 13주년이 됐다니까 여러 제작진분들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출퇴근길에 서울시민들과 제게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YTN 라디오의 역할, 지금처럼 변치 마시고요. 시민에게 사랑받는 신뢰 방송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시길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개국 13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진짜 육성으로요. 저희 이제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 축하 메시지 들어보셨고요. 자, 다음에는 아까 3부에서 성대모사에 등장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번엔 정말 진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축하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YTN 라디오는 지난 13년 동안 첫눈을 뜨는 어둑 새벽부터 모두가 잠든 깊은 밤까지
변함없이 청취자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YTN 라디오가 전하는 생생한 뉴스와 알찬 정보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세상을 내다볼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국내 최초 보도 전문 지상파인 YTN 라디오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받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축하 메시지 들어봤고요. 자, 다음에는요. 박남춘 인천시장이 저희 개국 13주년 축하해준다. 이런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YTN 라디오가 개국을 한다고 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첫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국한 지 13주년이 됐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출퇴근길 가장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YTN 라디오가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한 방송 계속 부탁드립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 13주년, 개국 13주년 생일 13살 생일 맞아서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축하 메시지 진짜 목소리로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전문 채널로 더 자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도 이 4부에서는 매일 아침 스포츠 매력을 굵고 흥미진진하게 전해주는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이거 봐야 되겠죠?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칸막이가 아니라 이렇게 잡힐 듯이 네, 그러니까요. 있어서 참 오랜만입니다. 헤드폰도 안 껴서 홀가분한데 생일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 네. 네, 13주년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사실 대표 간판 프로그램인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흐뭇한데 벌써 반년이 됐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어느새. 예. 저도 뭐 손흥민, 류현진, 김연경, 김연아 등등의 생일 축하 메시지라도 받아볼까 했는데 다음 기회에 네.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간밤에 이제 지구 반대편 소식부터 먼저 전할게요. 세인트루이스 김광현 선수 필라델피아 상대로 선발 등판했는데 5이닝 동안 한 점만 내주고 무난하게 비교적 잘 던졌지만 타선 또 불펜의 난조로 승수는 쌓지 못했습니다. 예. 그 현미경으로 잘 보면 안타는 빅리그 데뷔 이후 가장 많은 7개나 맞았고 도루도 처음으로 허용을 했는데 그때마다 삼진, 땅볼 이렇게 잘 막았습니다. 주무기인 슬라이더와 최고 시속 145km 직구 잘 섞은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자책점은 4.15에서 3.29로 좋아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연장 10회 끝내기 폭투로 4대3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 어제 조은지 기자 국가대표 그 백신 맞는 곳 간다고 했는데 갔죠. 선수들 어떻게 다들 뭐 잘 맞았습니까? 네, 장소가 일단 되게 협소하고 거리두기 지침도 있어가지고 국립중앙의료원 그 예방접종센터, 중앙접종센터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 취재진도 딱 13명으로 제한이 됐어요. 13명이요? 네, 사실 YTN 한 팀만 해도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촬영기자, 취재기자, 오디오맨 이렇게 3명이 들어가는데 선수들 막 몰아치는데 정신없이 촬영하고 막 끝났어요. 만났고. 네. 근데 과정은 뭐 단순합니다. 의사한테 설명 듣고 그렇게 예진을 하고 화이자 백신 맞고 15분 동안 혹시 이상 있나 대기하다가 퇴장하는 건데요. 화이자가 접종 간격이 3주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개막이 이제 석 달도 안 남았는데 괜히 임박해서 백신 맞고 뭐 열나고 근육통 오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선수랑 지도자는 전원 화이자로 접종을 하고요. 어제 뭐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 뭐 들어보니까 긴장 참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안 아프게 잘 놔줘서 잘 접종했다. 2차까지 다 맞으면 불안감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따끔한 주사 한 방울. 그렇죠. 잘 맞았네요. 네. 어제 100명 딱 맞았고요. 오늘 또 5월 3일 4일까지 국가대표 예비 엔트리까지 598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그래요. 3일에는 그 야구 쉬는 월요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야구 선수들 약 120명이 단체로 화이자 백신 맞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국가대표니까 팀 주축이에요.
그래서 감독들은 KBO 일정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화수목 3연전 아예 연기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마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후유증이 좀 있으니까요. 예. 선수단과 별개로 이제 나머지 체육회 임직원 또 지원 인력 또 취재진 등 300여 명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세달 10일, 11일 맞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준비 차곡차곡 하고 있는데 일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0명대라는데 참 분위기도 안 뜨고 여전히 무섭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조은지 기자는 네. 아스트라제네카. 그렇죠. 제가 30세 미만이면 화이자를 맞는 건데 이미 뭐 그것도 들어주시고. 네. 아스트라제네카. 자, 축하드립니다. 저보다는 뭐 그래도 훨씬 빨리 맞으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프로농구에서는 그 전통의 명가 KCC가 챔피언 결정전 진출했나요? 네, 4강 플레이오프 5차전 끝에 KCC가 전자랜드 누르고 챔피언전 티켓을 쥐었습니다. 네. 전창진 감독 참 유명한 감독인데요. 의형제 같은 함께 뭐 동부랑 KT 거치면서 감독과 코치로 한솥밥을 먹었던 김승기 KGC 인삼공사 감독과 큰 무대에서 격돌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거를 농구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전자랜드 때문에 이제 많이 울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랜드 모기업이 올 시즌까지만 하고 구단 운영 접는다 이렇게 시즌 전부터 밝혔어요. 저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뭐 시한부 인생이다, 라스트 댄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시즌 내내 따라다녔죠. 근데 결국에 어제 지면서 어제가 전자랜드 이름을 걸고 뛴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2003년 창단 이후 18년 드라마가 이제 끝난 건데요. 2009년 코치를 맡으면서 전자랜드 계속 지휘했던 유도훈 감독 어제 눈가가 촉촉했어요. 팀에 오래 있으면서 우승을 한 번도 못해서 죄송하다. 선수들에게도 미안하고 나도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전자랜드 이름은 일단 못 쓰지만 새 주인 찾기 위해서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다음 시즌에 어떤 연고지에서 어떤 팀 이름으로 어떻게 출발할지 이게 또 비시즌 동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근데 뭐 훈훈한 분위기도 있지만, 근데 또 농구계에 또 대형 사고가 터졌다고 들었어요. 이거 무슨 술 마시다가 그렇죠. 일어난 일이죠? 네. 역시 이렇게 좀 네거티브한 소식을 잘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어제 그 두 팀은 5차전까지 갔지만 사실 다른 4강 플레이오프 가지 그러니까 KGC 인삼공사가 현대모비스를 3연승으로 꺾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좀 많았는데 26일이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현대모비스. 수원의 팀 숙소에서 이제 마무리 회식을 한 거예요. 경기 다 끝났고 시즌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저녁 식사하면서 반주를 겸했는데 일부 선수들은 몇몇이 남아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했대요. 근데 술 취한 고참 선수가 후배들을 때렸습니다. 한 명은 눈 밑 뼈에 금이 가는 안화골절 입원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 후배를 4명을 폭행을 했는데 뭐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뭐 그냥 만취했다 뭐 이런 해명이고요. 현대모비스 구단은 이제 모 언론사에서 뭐 이렇게 맞았다 폭행이 있었다 단독 기사가 뜨니까 그제서야 KBL에 보고를 했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KBL을 재정위원회 열고 해당 선수 징계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코로나19인데 니네 집단 방역 수칙 어겨가면서 회식하고 또 술 마신 거 방조한 구단에 대해서도 처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13년, 이제 13살 생일이니까 조은지 기자 13년 전에 얘기는 뭐 내가 안 물어보고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숙연해지는데 저도 아침에 오면서 이제 조혜진 의원하고 전재수 의원님 하면서 들었거든요. 13년 후면 저도 이제 반백살이 되더라고요. 그때쯤은 뭐 뉴스가 얼마나 좋은지 같은 거 한번 야망을 제가 또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뉴스가 얼마나 좋은지. 프로그램 이름은 괜찮은데 이것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13살 생일 특집 방송으로 마련한 황출세 황선의 주말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